네, 안녕하세요. 다크맨입니다. 네, 오늘은 셀럽픽 프로그램으로 활용해서 소싱과 그리고 가공 중심적으로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걸 진행하냐면 셀럽픽 프로그램을 다루어서 상품 소싱을 해가지고 수집을 해서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까지 해가지고 판매를 진행하시는 셀러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셀러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매뉴얼을 보시면 가이드 같은 형식이거든요. 그 가이드를 보고 이제 하시는 셀러분들은 잘해요. 근데 그걸 보시고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나는 셀러 매뉴얼을 보면서 못하겠다. 그냥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하나하나씩 내가 클릭하는 걸 보면서 1단계부터 이제 5단계까지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오히려 더 편할 거예요. 영상 보면서 하시는 게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서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처음 기초부터 기본 심화까지 아마 간략적으로 영상을 보여드리면 그래도 대표님들이 보고 다크맨이 하나씩 알려주면서 내가 해보니까 성과가 보이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결과가 어렵다면은 셀럽픽 톡방에서도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제 단톡방에도 셀럽픽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랑 뭐 상품 소싱 관련된 걸로 계속 질문이 들어와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 모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고 업로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보시고 대신 실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서 유튜브까지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셀럽픽 반제도 프로그램도 쓰고 있지만 수동으로도 넘어가서 이제 사입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을 보니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부분들을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그러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하나씩 1강, 2강, 3강 내용 정리가 돼가지고 만들어서 대표님들이 편안한 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1강은 상품 소싱, 그리고 키워드 수집, 상품 수집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짧게 할 것 같거든요. 길게 하면은 대표님들도 지루하고 뭐 건너뛰어보면서 야, 이거 내가 놓쳤네? 또 다시 봐야지 하면은 집중이 흐려져요. 제가 길게 만들기도 하겠지만은 짧게 만들어서 대표님들이 한순간에 원클릭으로 하나씩 콕콕 클릭해보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항상 댓글 남겨주셔서 내가 모르던 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항상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셀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상품을 뭘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 해야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대표님들이 따로 시장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키워드를 추출해가지고 상품을 선택해서 수집을 해야 되는데, 저는 먼저 뭐 트렌드를 안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끔 트렌드를 봐요.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 랩을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최근에 칼부림 사건 뭐 이슈가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도 내려왔던 것 같은데, 여기 생활건강에서 호신용품이 갑자기 1순위가 올라왔어요. 지금 방사능 측정기가 1위, 4위, 2위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것도 이슈가 되죠. 그러니까 항상 데이터 랩을 꾸준히 봐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니까 항상 봐주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한번 진행 한번 해볼까요? 패션 의류 쪽에서도 1위가 이제 원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돼요. 10위까지. 이게 날짜별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켜둬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저는 이제 다르게 상품을 좀 들어갈 건데, 만약에 그래프로 확인을 한다. 그래서 뭐 2분류에서는 남성 의류, 3분류에서는 가디건 쪽으로 볼게요. 그리고 1년치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에서 PC랑 모바일만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PC로도 주문이 들어온 확률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PC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 공공기관 같은 데서는 모바일보다는 PC로 많이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PC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PC 모바일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성별은 남성,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진행을 조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그래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시즌성이랑 트렌드성 상품을 본다면은 항상 이 데이터 랩의 그래프까지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키워드를 잡고 수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보자면, 지금 이제 8월 말이죠. 근데 뭐 9월이랑 달에는 웬만큼 고객들이 많이 주문할 텐데, 내가 8월 말에 뒤늦었지만 올려도 판매는 좀 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여기 그래프에 올라갔을 때쯤에 내가 만약에 소싱을 해서 업로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하면은 밀립니다. 특히 의류 같은 경우는 트렌드를 많이 타기 때문에 판매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셨을 때 이쯤 아래 부분에 더 올라갈 때쯤 있죠. 근데 여기 좀 늦어요. 사실 여기서도 너무 많이 늦거든요. 지금 날짜로 치면은 8월 중순부터는 괜찮았어요. 아무리 늦어도 중순쯤에 올리니까 판매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막 가디건이든 가죽 재킷이든 한국 점퍼든 이 상품 이 세 개든 진짜 이 트렌드에 많이 타는 이 의류예요. 지금 한참 잘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잘 확인하셔서 항상 이 꼭지점쯤에서 이제 업로드 하시지 마시고 올라가는 시점 맨 밑부분 그래프부터 업로드를 하시면 된다. 그렇게 제가 뭐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키워드를 활용하시면서 수집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 아이템 스카우트도 데이터랩이랑 아이템 스카우트 활용했던 영상도 찍었습니다. 그것도 또 활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강의는 하나하나씩 제가 뭐 정리를 하는 겸 뭐 다큐멘트 어떻게 하는지 수집, 가공, 업로드 그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판매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활용을 한다. 막 가디건을 내가 한다. 그러면은 뭐 키워드로도 추출 말고 나는 그냥 상품 보면서 진행을 할 거다. 네, 그러면은 이제 네이버 쇼핑에 가디건을 검색을 칩니다. 검색을 치고 그리고 네이버 페이랑 리뷰 많은 순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여기서 뭐 하나 들어가 볼까요? 이 상품을 보시면 되고 이 프로그램 있죠.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크롬 웹스토어에 타오바오 이미지가 있어요. 타오바오 이미지를 설치하면 이렇게 바로 우리 국내 네이버 쇼핑에 있던 상품이 1688로 띄워주는 상품이 나오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면 가장 편할 거예요. 만약에 상품을 보면서 내가 소싱을 할 거다 하면 가장 필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상품 가디건을 보면서 다른 상품도 한번 소싱을 하고 싶어. 그리고 이 매장 상품에 전체 상품을 눌러주시고 여기 누적 판매 수원을 들어가요. 그러면 판매가 쭉 일어났던 상품들이 있죠. 여기는 이제 짧게 이 옷들만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품이 마음에 들면은 판매할 수 있고 지금 의류로 판매하고 있는 판매처들이 있지만 자파로 파는 사람들 있어요. 뭐 옷도 팔고 공구도 팔고 생활용품도 팔고 이쪽에도 파는 판매자들도 있는데 그 판매자들한테 보면은 이 전체 상품을 누르고 누적 판매 수준을 누르잖아요. 여러 가지 상품이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가디건을 봤지만 가디건 외에 다른 상품들도 나오니까 그 상품으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키워드 추출을 해서 만약에 데이터 분석을 하고 소싱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영상 한번 올려드렸던 셀링하니랑 블루오션 파인더로 분석을 하고 쿠팡 사이트까지 일자까지 확인해서 그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그걸 키워드 추출해서 상품 소싱을 하는 거고 만약에 상품 보면서 소싱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방금 알려드렸듯이 네이버 쇼핑에 내가 일단 원했던 카테고리를 검색을 친다. 그리고 어떤 상품을 들어가요. 뭐 상위에 노출되어 있던 판매자 거 네이버 페이를 누르고 리뷰 반응선 누르고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상품 판매자를 누른다. 누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전체 상품을 누르고 그런 다음에 누적 판매선을 누른다. 그러면 그 외에 여기는 의류 판매 전문 판매몰인 것 같은데 자파몰 같은 경우는 의류든 뭐 다른 카테고리든 상품을 판매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쪽으로도 이렇게 해서 소싱할 수가 있는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상품 소싱하는 것보다 키워드 추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즉 이제 셀링 아니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키워드를 뽑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주로 카테고리가 크무비인 거죠. 지금은 간략하게 이제 가디건 상품을 했는데 만약에 가디건 상품을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봤으면 셀러 라이프를 들어와서 이제 로그인을 진행을 해야 돼요. 이전에 키워드만 사용했을 때는 무료였거든요. 이제 몇 회 정도가 되면은 유료로 버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셀러 라이프 같은 경우는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결제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가디건을 한번 검색을 쳐보겠습니다. 치면은 이제 이 그래프를 보는데 이 그래프는 우리가 네이버 데이터 랩을 활용했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 없고요. 보시면은 자 네이버 연관 태그, 네이버 검색 연관 키워드, 상품명 분석, 네이버 연관 키워드, 그 다음에 네이버 검색 자동 완성 5개가 있죠. 근데 네이버는 다 사실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에요. 태그 뭐 10개 다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몇 개만 잘 뽑아내 가지고 키워드에 넣어주면 돼요. 왜냐면은 내 상품을 들어가면은 밑에 쭉 하단에 내리잖아요. 그러면 내 상품의 그 키워드가 다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즉 태그 10개가 다 안 들어갈 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굳이 네이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좀 보거든요. 대신에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쏟아내야겠죠. 뭐 상세 페이지, 검색 태그 아니면은 뭐 최적화 맞추는 상품명 길게 하시거나 뭐 짧게 하시거나 그 기준이 있는데 그걸 웬만큼 다 맞춰야 돼요. 근데 웬만한 초보분들은 키워드가 제일 중요해. 키워드 해야 돼. 그래서 키워드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연관 태그에 뭐 캐주얼 패션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남성 쪽으로 이제 들어간다. 뭐 대학생 룩 들어갈 수 있고, 뭐 나들이, 출근 룩
그리고 뭐 가디건. 똑같은 것도 누르잖아요. 이렇게 오류가 뜹니다. 중복입니다. 이렇게 뜨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무실 가디건, 니트 가디건, 남자 가디건, 그리고 또 가을 가디건, 롱 가디건까지 해서 이제 10개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거를 바로 셀러픽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키워드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싶어서 프로그램을 제가 또 알려드렸었죠. 네, 프로그램은 노트패드 플러스라는 여기는 키워드 쪽에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내 메모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편해요. 새로운 1 이게 나오죠. 이 새로운 1을 이름을 변경해 줍니다. 여기는 카테고리를 넣어주면 돼요. 패션 의류 진행을 하고, 그리고 상품이 가디건이었죠. 가디건하고 여기다가 네이버 키워드를 넣어주죠. 키워드 복사하고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무슨 키워드 짜야 될까요? 쿠팡을 짜야겠죠. 여기다가는 좀 이따가 네이버 키워드랑 쿠팡 키워드를 통합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쿠팡 키워드만 따로 넣어둘 거고요. 네이버 키워드는 초기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쿠팡 키워드는 3개 있어요. 연관 키워드, 상품명 분석, 검색, 자동 완성. 그래서 이 3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집을 하면 돼요. 한번 볼까요? 자, 남자 가디건, 그다음에 뭐 남성 가디건, 롱 가디건, 니트 가디건, 브이넥, 뭐 니트, 베이지, 오버핏, 그 다음에 데일리, 빅사이즈, 남성용, 그리고 뭐 숏. 쿠팡 키워드는 20개예요. 13개네요. 근데 13개인데 여기서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형 키워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이렇게만 했을 때는 검색이 안 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노출이 잘 안 된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는 이 쿠팡 키워드가 4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씩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강의 들었을 때 이제 참고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쿠팡 키워드 20개 수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20개를 수집하는데 이 4가지 충족이 돼야 돼요. 이게 완성형 키워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카테고리고요. 두 번째 상품명, 두 번째 옵션명, 네 번째 키워드예요. 이 4개를 딱 조합했을 때 검색이 돼야 되는 것이 이제 완성형 키워드인데, 우리 대표님들도 봤을 때 우리 쿠팡의 어떤 키워드를 입력하시잖아요. 상품을 구매할 때 청바지를 구매를 한다. 그러면 남성 청바지 뭐 허리 사이즈는 뭐 34 이렇게 일일이 다 안 치시죠. 근데 쿠팡에서 모바일로 검색했을 때 남성 청만 쳐도 밑에 쫙 나와요. 남성 청바지 뭐 블랙 34 이렇게. 그러면 블랙 34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옵션명이 들어가죠. 대부분 대표님들은 뭐 카테고리랑 이제 상품명이랑 이제 뭐 키워드 이 부분 다 들어가긴 하지만 옵션명이 안 넣어주고 하다 보니까 노출량이 적게 되는 거죠. 옵션명도 노출이 되는 검색량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옵션명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충족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좀 넣어줘야죠. 가디건 상품 같은 경우는 색상이랑 뭐 사이즈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 옆에다가 뭐 블랙, 레드, 베이지, 그리고 뭐 사이즈 정도 넣어준다면 100, 110, X라지 이렇게 되겠죠. M. 우리가 충족했던 것과 이제 같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쿠팡 키워드를 복사를 해요. 네, 복사를 하고 여기 노트패드 플러스 있죠? 여기로 붙여줍니다. 아까 통합 키워드에다가 붙여주죠. 그러면 키워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가디건 키워드 수집이 된 거죠. 그러면은 내가 어떤 상품을 해야 될지 소싱도 됐고, 키워드 수집도 됐고, 상품 링크를 끌고 와야 되잖아요. 일단 파파고에서 뭐 가디건을 번역을 하시겠죠. 가디건 할 때 이제 남성 가디건 쳐주면 더 정확하게 나오니까 남성 걸로. 우리 셀러픽은 1688이랑 타오바오랑 티몰인데 전부 다 구매 요청을 할 수 있는 구매 대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1688로 진행할 수가 있죠. 타오바오는 좀 가격대가 좀 있으니까 1688로 저는 진행을 합니다. 번역을 해서 검색을 쳐주면 쭉 나오죠. 나올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이제 링크를 따로 모아가지고 셀러픽에다가 넣을 거거든요. 네. 건데 이 사이트를 하나를 빼요. 독립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깔 게 2가지가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안 하셔도 되고 대표님들이 편한 걸로 하셔도 돼요. 크롬 웹스토어에 여기 카피 URLS가 있어요. 이 카피 URLS를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 혹은 이 셀러픽이라고 검색을 치면 나와요. 셀러픽 프로덕트 데이터. 그래서 이거를 검색을 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 받는 곳은 크롬 웹스토어입니다. 좀 짧게 해볼게요. 몇 개만 수집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셀러픽 같은 경우는 50개 정도 링크 수집이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크롬만, 이 크롬 브라우저만 50개를 끌고 올 거다. 그러면 크롬만 쓰시면 되는데, 나는 이 상품을 반자동 프로그램을 쓰면서 대량화처럼 많이 올릴 거다. 그러면 크롬이랑 웨일이랑 파이어폭스 이 브라우저 3개가 있어요. 이걸 50개 해서
150개로 한 번에 끌고 올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그래도 그냥 50개만 하고 퀄리티 있게 그냥 올릴 거다 하시면 그냥 크롬만 하셔도 돼요. 전 예전에 초반에 상품 많이 올려야 되니까 3개 다 썼죠, 브라우저를. 근데 요즘은 작등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지만 초반에는 상품 많이 올려줘야 되니까 3개 브라우저를 써서 최대한 많이 올려주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씩 브라우저를 줄여요. 수량을 줄이고, 뭐 크롬 50개만 한다 그럼 50개에서 하나씩 판매가 됐던 상품들을 더 신경을 쓰는 거죠. 만약에 이 카피 URL을 다운받았다, 네, 그러면 여기 퍼즐 모양 있죠? 여기서 앞쪽 모양 있어요. 앞쪽 모양을 눌러주면 고정이 돼요. 이걸 눌러주면 옵션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All Windows라고 돼 있으면은 이 사이트가 전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밑에 거 선택해 주셔야 되고, 여기서 맨 위에 링크는 내가 가디건 검색했을 때 이 가디건 전체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맨 위에 링크는 필요 없고요. 두 번째부터 쫙 내려서 복사를 해서 뭐 셀럽픽으로 바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좀 더 끌고 오고 싶다 하면은 여기 메모장에다가 붙여 넣으셔도 돼요. 혹은 셀럽픽으로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은 셀럽픽 프로그램을 눌러주시면 여기도 나와요. 여기도 나오니까 두 번째부터 쫙 하면 되시겠죠. 그리고 URL 쏴 하시면 내가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여기는 셀럽픽 카피 URL S,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써도 상관없어요. 구매된 상품 링크 수집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사이트 활용하시는 부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대부분 근데 우리 업종에서는 상품 수집할 때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집을 하죠, 링크를. 그러면은 셀럽픽으로 가봅니다. 자, 이전까지는 셀럽픽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는 셀러분들도 활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 비슷하겠죠, 반자동 프로그램은. 근데 저는 셀럽픽 프로그램 활용해서 수집을 하는 거니까 붙여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대상의 URL은 필요 없어요. 네, 대상 URL은 필요 없고, 집하지는 항공, 해운, 뭐 가디건이니까 항공으로 선택해주면 되고, 여기 브랜드는 대표님 이제 상호 혹은 뭐 상점명 그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다크맨으로 넣어볼게요. 여기 부분에서 또 단톡방에서 질문이 막 들어와요. 여기 가디건을 치면 나오긴 하거든요. 가디건을 치면은 나와요. 근데 제가 연동되는 거는 쿠팡만 지금 돼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가디건을 쳐서 나왔을 때는 승인을 눌러주면 되죠. 근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로 셀럽픽은 이 쿠팡 이 마켓에 위주로 맞춰진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알았죠. 이 쿠팡 사이트를 먼저 들어가요. 이것도 조금씩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가디건을 검색을 칩니다. 여기서 아무나 상품 들어가요. 들어가서 여기 어차피 마켓의 카테고리 나오죠. 마켓의 카테고리 나오는 거 있죠. 여기서 이거 맨 끝에 있죠. 맨 끝에 거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근데 쿠팡에서 가져온 것들이 안 나올 때가 있으니까 내가 카가 아니라 가로 쳤을 때 나오니까 이렇게 바꿔서 쳐주면 되는 거고, 가디건도 여러 가지잖아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의 롱이냐 아니면 이제 해외 직구에 이제 남성 가디건이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카테고리를 승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만약에 내가 셀럽픽에서 검색 쳤는데 안 나와, 자꾸 내가 하나씩 일일이 마켓에서 검색 쳐줘야 돼 하면 안 되고, 쿠팡에 들어가서 검색을 쳐준 다음에 한 상품 선택해서 이 카테고리를 맨 오른쪽이든 왼쪽이 앞에 있든 복사를 해가지고 셀럽픽에 검색해서 매칭해주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품명은 또 자동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 넣어줘야겠죠? 키워드를 넣어주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키워드를 넣을 때 키워드를 복사하시고요. 하나하나씩 제가 콕 집어가지고 클릭하는 거 보여드리는 건데 잘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키워드를 넣었는데 이걸 누르면 마켓에 그 키워드가 넣은 게 다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쿠팡 20개죠. 그 다음에 이메프 스마트 스토어 10개, 티몬 인터파크 5개, 지옥션 11번가 롯데는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키워드는 결국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이죠. 그래서 쿠팡 20개인데 이 쿠팡 키워드가 네이버로 지금 덮였어요. 그래서 우리 쿠팡 키워드를 제가 나눴잖아요. 네, 이거를 따로 복사를 합니다. 쿠팡 것만 따로 이제 변경해 주는 거죠. 다시 눌러주고 지워주고 쿠팡 것만 넣어주면 된다. 그럼 20개가 딱 맞게 들어가죠. 난 10개, 10개, 5개, 5개, 지옥션이랑 11번가 롯데온 없음. 그럼 지옥션이랑 11번가 롯데온은 뭘로 검색이 돼요? 뻔히 아시겠지만 광고 그리고 그 상품명으로 도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품 원가도 이제 자동으로 짜줄 거고, 내륙 배송비는 랜덤으로 치는 거예요. 12만, 무게도 1, 국제 배송비랑 경제비도 일단 입력 안 하고, 국제 배송비는 아시죠? 배대지에 이제 기본 가격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인 제품과 판매가 곱하기 1배수 플러스 0원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일단 입력하지 마세요. 이 기능이 뭐냐면 정가가 56,000원인데 진짜 실제 판매가는 36,000원이다. 그러면은 얼마가 깎인 거죠? 2만 원이 깎이면서 실제 판매가는 36,000원이잖아요. 근데 마진에서 깎이는 2만 원이 아니라 그냥 조금의 할인을 해주는 그런 마케팅이라 해야 되나? 조금의 속임수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바로 수집하는데 2만 원 넣잖아요. 그 가격이 통합이 돼 버려요. 쉽게 말해서 오류가 생기니까 절대 이거 넣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걸 내가 하고 싶다 수집한 다음에 그때 이제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입력하는 방법은 2강 때 한번 상품 가공 진행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판매가 플러스 지금 7,000원 써 있잖아요. 아마 대표님들은 만약 안 하셨으면 영어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 진짜 판매가에서 플러스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추가 마진이죠. 마진인데 얼마만큼의 최소 마진을 남겨야 된다 라고 생각했을 때 넣는 구간이에요. 나는 만약에 10,000원은 무조건 꼭 남아야 돼. 10,000원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무조건 5,000원 남아야 돼. 그러면 5,000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옵션도 있습니다. 이 추가 옵션도 대지코, 안전포장, 경로착불, 1+1 구매 상품, 개봉금지, 수입식품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이건 뭐 어느 배대지든 간에 다 추가 옵션들이 있죠. 그 다음에 썸네일이죠. 다 하나씩 수집이 되면 자동적으로 끌고 와지는 거예요. 지금 다 전체적으로 하나씩 보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반품비, 소도반품, 배송비 다 이게 제가 처음 입력한 건데 나중에 대표님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이제 쫙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마켓 수수료까지 다 빠지고 내가 실제적인 마진이 얼마 나온다까지 그 데이터를 대표님이 업데이트 중이거든요. 그거 나오면은 대표님들은 편하게 셀럽픽 프로그램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매되는 상품, 직접 구매 상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진율은 우리 40%로 기본을 잡아놨죠. 40%로 잡고 내가 얼마나 남을까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40% 플러스에다가 총 판매가잖아요. 여기서 추가 마진인데 여기 40%는 배송비라든지 혹은 뭐 반품이라든지 통틀어서, 그리고 이제 셀럽픽은 구매 요청을 했을 때는 중국 상품은 수수료가 있어요. 10%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마진율 40% 그대로 내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상세 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쿠팡 속성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다 넣었잖아요. 저희가 넣고 싶은 것들을.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수집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다고 보신 분들이 있고, 여기까지 오시면서 그래도 쓸만하네,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대표님 처음 하시거나 이제 초보 오신 분들은 어려워, 진짜 셀럽픽 UI가 갑자기 뭐 바뀌었거나 아니면 써보니까 어렵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어렵다고 바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한번 써보시면서 몇 번 적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시간을 많이 녹여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써서 내 것을 만드는 게 가장 더 빠릅니다. 이렇게 수집하는데도 시간 좀 소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이 부분도 업데이트가 되면은 더 빨라지니까 사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시간이 가죠. 아까우니 이렇게 냅두고 상품 소싱을 또 하시면 됩니다. 다른 상품은 뭐 할까? 이렇게 수집이 됐으면 판매 준비 검토로 들어가서 이제 내가 수집했던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품 소싱을 하고 키워드 수집하고 그리고 상품 스크랩까지 진행했거든요. 이렇게 1강은 마치고 다음 강의부터는 상품을 스크랩해서 수집했던 상품을 하나씩 또 들어가서 상품명, 그리고 옵션명, 그리고 상세 페이지, 썸네일 하나씩 또 기본적인 작업들을 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